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혈전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오는 9월 11일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실업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직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수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가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경제 개방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당국이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 지 몇 시간 만에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임산부들에게 존슨앤존슨 백신이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도록 권장했습니다. 임산부들의 혈전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당국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임산부들을 위한 새로운 백신 접종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현재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출산을 한 산모들에게 존슨앤존슨 백신 대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Pregnancy itself is a risk factor for blood clots. So when you think about that, the serious side effect we're talking about is blood clots, anything you can do to reduce that risk makes sense. And to be very clear, these types of reactions, blood clots in combination with low platelets, are not being seen with the authorized vaccines from Pfizer and Moderna.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희귀 혈전증 환자 6명이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자 즉시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700만여 건의 접종자 가운데 6건만이 확인됐으며 이 백신이 혈액 응고를 유발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We do know this is an exceedingly rare complication. It's about 1 in a million. Which is good because it is a serious complication. So we also know that most of these blood clots occurred within 2 weeks from receiving the vaccine. So if you're already past that 2-week mark, you're probably in the clear.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들은 몸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만약 심각한 두통과 복통, 다리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도 이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CDC는 만약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났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비행기 내에서 좌석을 비워둘 경우 코로나19 전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캔자스 주립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운항할 때와 비교해 좌석 배치에 따라 코로나19 전파가 57% 감소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승객 간의 물리적 거리를 늘리고 승객 수를 줄이는 것이 항공 여행 중 잠재적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일부 미국 항공사들은 중간 좌석을 비워두는 규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델타 항공만 유일하게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역시 오는 30일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이 발발 20년 만에 종식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미군을 성급히 철수할 경우 탈레반이 또다시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며 아프간 전쟁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철군을 시작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 파병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now the fourth United States president to preside over American troop presence in Afghanistan. 2 Republicans, 2 Democrats. I will not
pass this responsibility onto a fifth. 현재 아프간에는 2,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 전원 철군으로 탈레반에 대적할 세력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대테러 작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득세를 초래하면서 아프간이 또다시 내전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Precipitously withdrawing U.S. forces from Afghanistan is a grave mistake. It is a retreat in the face of an enemy that has not yet been vanquished, an abdication of American leadership. 특히 중앙정보국 CIA는 대테러전 정보 수집 능력이 저하되고 테러 위험 역시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en the time comes for the U.S. military to withdraw, the U.S. government's ability to collect and act on threats will diminish. That's simply a fact.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철군하는 동안 외교적 임무는 지속될 것이라며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워싱턴 카운티 검찰은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브루클린 센터 경찰 소속 경찰관 킴 포터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교통 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자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팀 게넌 브루클린 센터 경찰국장은 포터 경관이 테이저건을 뽑으려다 권총을 잘못 뽑은 뒤 이를 사격했다며 우발적인 발포라고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게넌 국장과 포터 경관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실업수당 수혜 범위를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실업수당 금액과 수혜 기간을 확대하고 기그워커와 폐업한 자영업자, 졸업생 등을 수혜 범위에 영구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 실업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 실직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매주 $250의 연방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할 경우 실업자가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요인이 많아 반대해왔던 만큼 해당 법안이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00만여 명의 주민에게 실업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최근 가주 고용개발구 EDD로부터 수천 달러씩 과다하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다시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EDD 측은 초과 지급 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대부분 실업수당 청구 시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초과 수령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통과된 경기 부양안인 케어스 액트에는 사기가 아닐 경우 실업수당이 과다 지급됐다면 각 주가 반환금 탕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EDD는 사례별로 탕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초과 지급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3차 경기부양책에 따라 세금 보고 기한을 5월 17일로 연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예외 대상도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서 IRS는 개인 납세자와 1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을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하고 팬데믹 기간 수령한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1,200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세금 예납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나 주식회사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같이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반면 지난 2월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주의 주민들은 오는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연장 기한이 확대 적용됩니다.
루이지애나주 해상에서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포천 항구에서 19명이 탑승한 상선이 가라앉아 1명이 숨졌고 구조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은 모두 실종 상태입니다. 정확한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박이 침몰할 당시 주변에는 시속 90마일의 바람이 불어두고 파도는 최대 9피트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대는 경비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으며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남가주 일대가 극심한 가뭄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가뭄 모니터가 발표한 기상 정보에 따르면 LA와 벤츄라 카운티 내의 가뭄 현상은 보통 수준에서 심각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특히 LA 다운타운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내린 강우량은 총 5.8인치에 불과하며 이는 평균 강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계속되는 가뭄 사태에 막대한 산불 피해가 예상된다며 예방을 위해 1,400명의 소방관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는 어제 산불 예방을 위한 5억 3,6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하는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6월부터 네바다주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전면 재개방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주당국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마친 결과 6월까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6월 1일부터 모든 카운티의 경제가 100%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or reasons I will walk through in a moment, and based on consultation with our state health officials,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I am very confident every county in the state of Nevada will be able to fully reopen at 100% capacity by June 1st. 다음 달부터 주 전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는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네바다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14일 연속 5.2%대를 기록하며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6세 이상 주민 40%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25%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신임 일본 대사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새로 부임한 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외교 행사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극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본국, 즉 일본에 잘 전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정식 제소하는 것은 물론 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피해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어떤 사전 구제 조치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죠. 미국과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홍보 캐릭터까지 만들어 삼중 수소는 안전하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과 멀쩡한 원전이 같다는 건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부흥청이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입니다. 삼중 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놓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放射線が DNA の一部に当たり、その DNA を傷つけてしまったとしても、DNA を元に戻すことができます。 또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들도 삼중 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各国の規制基準を守ってトリチウムが海や大気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본 보수 언론들도 한국 등이 삼중 수소를 더 버린다며 여론전에 가세했고 아소다로 부총리도 나섰습니다. 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과연 정말 그럴까? 먼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냥 치유되는 게 그건 건강한 남성인 경우에 병약자다, 임산부다, 태아, 유아, 영아 달라요. 그 임상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죠. 삼중 수소의 유해성 입증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일본 정부가 악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원전들도 삼중 수소를 배출한다는 주장 역시 억지라고 반박합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삼중 수소 외에도 여러 가지 고위험 방사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원전에서 나온 물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원전에서 나온 거는 그냥 깨끗해요. 삼중 수소 빼고는. 근데 일본은 사고도 났고 연료가 녹았고 그리고 부서지고. 자, 그럼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일본 내 반응도 싸늘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캐릭터로 만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私は大反対ですね。ですか。はい。大体福島県を何と思ってるってことですよね。舐めてますよね。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며 책정한 예산은 우리 돈 200억 원. 지난해보다 4배나 많습니다. MBC 뉴스 조유정입니다. 민주당 출신 김우남 마사 회장이 측근의 특별 채용을 요구하며 직원에게 폭언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또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청 근무 시절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돼 판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우남 신임 한국마사회장과 인사 담당 직원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까다롭까 자식 버리면 내가 책임지지. 여당 삼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옛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 하자 직원이 만류하는 겁니다. 상급기관인 농림부 담당자도 부정적이란 보고에 욕설이 돌아옵니다.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엔 뭐라 그래? 처음이나 그래? 너 신임이 그래? 아주 넌 한글도 못 읽나? 공개된 1시간 50분 분량 대화에서 욕설이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수행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마사회 규정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 규정은 채용 비리가 우려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폭언을 하며 채용 강행을 압박한 겁니다. 전 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창업한 옛 회사가 50여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따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의혹 제기 단 하루 만에 나온 대응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가 당초 전 비서관의 임명 당시 검증이 끝났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자칫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가 여론이 더 나빠지면 국정 운영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건 아니라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올림픽 성화를 들고 대나무 숲길을 홀로 달립니다. 성화 주자 앞엔 진행 차량, 좌우엔 진행 요원뿐입니다. この公園内は無観客、そして聖火ランナーの方のご家族の方4名まで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ほとんど人はいません。ちょっと寂しい光景ではありますね。 성화를 넘겨주며 포즈를 취하고 다음 주자도 조용히 출발합니다. 90명이 이렇게 200m씩 해질녘까지 종일 공원을 돌았습니다. 성화 도착 축하 무대도 관객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에선 무관객이었지만 오는 21일 에이메현에선 아예 성화 봉송이 중단됩니다. 医療体制にこれ以上負担をかける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から決断を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D-100일 기념식도 オリンピックシンボル大会マスコット像のお披露目です。どうぞ。 도쿄도지사 등 참석자 5명이 기념사진만 찍었고 도쿄 다카오산 정상에서 열린 오륜 조형물 제막식도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권투 예선도 수구 다이빙 시험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이 와중에 오사카에선 전통 축제가 열렸는데 참가자 수백여 명이 대부분 마스크를 안 썼고 구경 나온 관중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 확진자 수가 1,130명, 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 확진자도 2달 반 만에 다시 4,000명을 넘어 세 번째 긴급 사태 선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해외 관객은 이미 포기했지만 이대로는 일본 내 관객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たとえ無観客であってもなかなか難しい面も今の時点でももう出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 일본 내 여론은 여전히 올림픽 중단 또는 재연기가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10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헤인스 국장은 현지 시각 14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자신의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는 핵무기 실험의 재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글렌 베너크 미국 국부사령관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2018년 발표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일시적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향상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현지 시각 14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또다시 가상화폐 저격에 나섰는데요. 가상화폐가 아직 결제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겁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에도 가상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커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지적하는 등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브라질의 공무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몫의 코로나19 백신을 빼돌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의 보건부 직원들이 원주민 몫의 백신을 빼돌려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에게 접종해주고 금을 챙긴 건데요. 원주민 공동체는 아마존에서는 의약품과 금을 교환하는 일이 많고 보건 전문가들도 자주 연루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원주민 공동체는 해당 보건부 직원들을 고발했고 보건부와 연방검찰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에 이슬람교도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식사한 뒤 특별 야간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종교 행사가 금지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부분적으로나마 성지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원의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기도용 매트 지참을 의무화했는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신도에게만 성지순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라마단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올해도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직장 내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복수에 나선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성희롱 상사, 대걸레가 약이지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물을 뿌리는 이 여성. 대걸레를 집어들더니 분이 풀릴 때까지 남성을 향해 내리칩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 베이른시 정부 여성 공무원인 저우 씨는 상사인 왕 씨로부터 성희롱 문자를 받았는데요. 참고 또 참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상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걸레로 복수에 나선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사는 성희롱 문자에 대해 그저 장난이었다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국은 문제의 상사를 면직 처분하고 여직원에 대해선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음식물 낭비를 줄이겠다며 인터넷이나 TV에서 먹는 방송, 먹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방송이 등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먹방 금지했더니 음주 방송입니다. 맥주를 병째 마시는 건 기본.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이 먹방을 금지하자 새로 뜨고 있는 음주 방송입니다. 실제 중국 내 영상 플랫폼에 음주 방송을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물이 나오는데요. 방식은 먹방과 비슷합니다. SNS 유명 이용자들은 많게는 2, 3일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시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데요. 일부 방송에서는 진짜 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술에 불을 붙이는데 이때 이들이 받는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10,000개를 돌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이 많은 음주 방송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비판이 높은데요. 중국 언론은 과도한 음주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고하며 영상 콘텐츠의 전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인과 집을 지키기 위해서 불청객을 쫓아낸 아주 용맹한 강아지들의 활약상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은 우리가 지켜, 곰 쫓아낸 반려견입니다. 분수대 물로 목을 축이더니 집 안까지 쏙 들어온 불청객. 바로 인근 산에서 내려온 야생곰인데요. 이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라는 듯 강아지 2마리가 곰을 향해 돌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밀러 씨가 환기를 시키려고 문과 창문을 열어둔 채 낮잠이 들었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짖어서 무언가가 나타났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놀랐다는데요. 강아지들이 2, 3살 된 곰을 쫓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느 경비견 못지않은 용맹함으로 곰이 사라질 때까지 집을 호위한 강아지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네요. 사막 한가운데서 낙타들이 신호등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에 포착됐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세계 최초 낙타 전용 신호등입니다. 검은 기둥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줄지어 이동하는 낙타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기둥의 그림을 보니 낙타 모양이 그려져 있죠. 중국 두낭시 사막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낙타 전용 신호등입니다. 이곳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명소인데요. 최근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 공간에 몰려든 낙타와 관광객이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한 건데요. 그래서 당국이 고심 끝에 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낙타와 관광객들 간의 충돌은 물론 낙타끼리의 충돌 사고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